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자취남 슈퍼송키입니다. 너무 더운데? 시청자분께서 제 전에 쓰던 안경이 너무 삐뚤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안경 한번 질렀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학생 여러분들 드디어 종강을 하셨죠?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학 시작인데 물론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시즌에 이 돈을 좀 바짝 벌어서 플렉스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알바 공고를 찾아보다가 혹시 생동성 알바라는 공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기간에 이 큰돈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생동성 알바를 2번이나 해본 생체 실험지로서 생동성 알바의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려드리러 바로 갈게요. 먼저 생동성 알바란 무엇인가? 생동성 알바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 실험을 병원에 입원해서 특정한 약을 먹고 이 피를 뽑아내고 보수를 받는 알바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네, 저도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자료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병원에서 주어진 약을 먹고 피 뽑는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체 실험 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데 흔히 마루타 알바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무서운 알바, 이 알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행 갈 때 좀 큰 돈이 필요해서 하게 됐어요. 알바 사이트,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을 뒤져보면 공고가 나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 알바 사이트에 공고가 잘 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동성 알바, 임상실험 알바를 모집하는 사이트에 직접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고 구글에 생동성 알바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먼저 선별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신체검사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선별검사에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받습니다. 서류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 같은 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 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이 생동성 알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선별검사를 받고 며칠이 지나면 합격을 한 사람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문자 내용에 언제 입원하게 될 건지, 입원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문자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원일,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갇히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세면도구는 당연히 챙기시고 꼭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스마트폰, 스마트폰 충전기, 노트북, 책, 아이패드 이런 것들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되니까 거기서 슈퍼송키의 유튜브 영상을 다 챙겨 보시면 와이파이 속도가 마치 저의 달리기 속도처럼 느려 터졌기 때문에 그 전에 영화 같은 것은 꼭 다운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환자용 침대에서 100m 근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 누워 있으셔야 됩니다. 앉아 있거나. 음식도 거기서 챙겨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술, 담배는 절대 NO. 그럼 전자담배는? 마치 군대 훈련소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탈주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대체 뭘 할까요? 먼저 첫날 오전쯤에 약을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팔에 이렇게 카데터를 꼽아 놓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 카데터를 이용해서 피를 뽑아요. 저는 한 10번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그 피를 뽑는 양은 총 합치면 헌혈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사바늘은 한 번만 끼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렇게 꼽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 개인 시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웹툰도 보고 유튜브로 슈퍼송키 영상도 챙겨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여자랑 카톡도 하고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태어나면 끝! 치 아니라 태어나고 며칠 후에 몸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추적 검사라고 병원을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아보시면 정말로 끝! 그리고 다음 달쯤에 이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알바하고 나시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이 동물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알바를 2번이나 해본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이죠. 편하게 누워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누워서 돈 버는 게 이런 거구나 하실 겁니다. 빌 게이츠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짧은 기간만 알바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며칠 누워있으면 보수는 좀 다르지만 3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며칠 동안 벌 수가 있으니까 짧은 기간만 이렇게 일하고 나머지 방학에는 뭐 놀러도 다니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동성 알바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례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면 그런 부작용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단점, 가만히 누워있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전혀 못 벗어나요. 그냥 계속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시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티시고 못하겠다,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카테터를 꼽아놓고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마다 팔이 아리고 팔이 아파요.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들면은 팔이 아프고 그 휴대폰 들 때도 이렇게 들면 팔이 아프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또 돈이 늦게 들어온다. 사례금 지급이 빨리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생동성 알바를 하게 될 때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미리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약을 미리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생동성 알바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알바를 친구들한테 했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다 극혐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걸 대체 왜 하냐, 일찍 죽고 싶냐 그러길래 나 지금 되게 괜찮잖아 라고 말했는데, 저도 찝찝하긴 마찬가지예요. 찝찝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찝찝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몸에 이상이 있었던 적은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동성 알바가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이 알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네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일할 곳도 없고 돈은 또 너무 필요하다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간호사이신데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뺨을 한 대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바이.